1980년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남영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대공분실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선 사실 법과 인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공간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군사정권의 가장 어두운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게 한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드시죠? 바로 이 황당한 한마디가 당시 국가 권력이 감추고 있던 끔찍한 비밀을 세상에 터뜨리는 그런 도화선이 됩니다. 그 끔찍한 비밀의 한가운데 바로 5명의 전직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국가가 참 잘했다, 공로가 크다면서 준 훈장과 표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42개입니다. 42개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 공적이라는 게 사실은 끔찍한 범죄였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 42개의 훈장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취소됐을까요? 정답은요, 정말 놀랍게도 딱 하나입니다. 단 한 개요. 42개 중에 딱 하나라니 정말 기가 막힌 숫자죠? 바로 이 믿기 힘든 숫자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낡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이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거든요. 자, 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럼 먼저 그 어두웠던 시절에 오히려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들, 대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이름이 5개 나오죠. 박처원, 이근한, 윤재호, 백남은, 김수연. 바로 이 사람들이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받은 훈장과 표창을 다 합치면 42개. 왜 받았냐고요? 대부분 간첩을 잘 잡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맨 오른쪽 칸입니다. 취소된 서훈. 보세요. 15개 중에 0개, 7개 중에 짝 1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특히 저 중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박처원이라는 인물, 이 사람이 바로 남영동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으셨던 그 황당한 말 있죠?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바로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국가적인 거짓말로 포장되고 고문을 한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 분위기를 한번 느껴봐야 합니다. 자, 1980년입니다. 또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군사 정권이 들어서죠. 이때는요, 여기 타임라인에 보이듯이 국가 안보다, 반공이다, 이런 구호가 거의 모든 걸 덮어버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에게 폭력을 쓰는 게 뭐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폭력 시스템의 가장 잔인한 중심에 바로 남용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87년 박종철이라는 한 젊은이의 죽음이 이 단단해 보였던 폭력의 시대에 금을 가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훈장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간첩 검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간첩이라는 게 사실은 고문으로 만들어낸 거짓 자백 때문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뭐 공적의 뿌리부터가 완전히 흔들리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적의 기반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말 사상 처음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한 거죠. 7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경찰이 만들어진 이후에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모든 훈장과 포상의 총 개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뭐라고 있냐면 바로 이 7만 건이 넘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수준의 작업인 거죠. 물론 이런 조사를 아무 근거 없이 할 수는 없겠죠. 바로 성운법 제8조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훈장을 받은 공적이 거짓말로 밝혀지거나 아니면 훈장 받은 사람이 나중에 큰 죄를 지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라에서 줬던 훈장을 다시 뺏어올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 4단계인데요.
첫째, 일단 7만 건 넘는 기록을 싹 다 훑어봐요. 그러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걸 찾아내는 거죠. 둘째, 그렇게 찾아낸 사건들의 원래 기록을 찾아서 진짜 사실이 맞는지 따져봅니다. 근데 옛날 기록이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셋째, 진실화 해외위원회 보고서라든지 법원에서 그때 판결이 잘못됐다고 내린 재심 무죄 판결 같은 다른 공식 자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건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면 국무회의에 올려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옛날 서류 뒤져보는 그런 행정적인 일이 아닌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섭니다. 한쪽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무슨 상관이냐, 국가가 잘못한 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진짜 정의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끝난 일을 지금의 잣대로 다시 판단하는 게 맞냐, 이건 법적인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다 라고 반박하는 거죠. 정의와 안정, 이 두 개의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훈장 몇 개 뺏고 마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아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전문가들이 정부 혼자 하지 말고 시민단체랑 같이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이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우리 사회가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첫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공적,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영예. 수십 년이 흘렀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죠. 과연 정의라는 것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걸까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